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선생님은 바로 최하진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한글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선생님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없이,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학위도 없이 오직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스웨덴까지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한국어 교원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국어 강사로 해외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은 정말 제 마음에 부르지르는 아주 원대하고 멋진 꿈이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시차 때문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럼 다같이 최하진 선생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시간 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네. 이 컨텐츠 첫 주인공이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도 처음이니까 네,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자기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스웨덴 한글학교에서 근무 중인 최하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직업 만족도를 물어보시면 저는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이유는 1점을 뺐잖아요. 1점을 뺀 이유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시장이 아직까지 많은 개척이 필요한 오션이라 페이가 좀 적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9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일하시는 곳이 한글 학교인 것으로 아는데, 네. 그곳에서 페이가 만족스럽지 못하신 거죠? 그쵸. 왜냐하면은 아, 한글 학교 특성상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말에만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일에는 아이들이 그 현지 로컬 스쿨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학원처럼 이런 개념으로 음, 돌아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주일에 2번 토일 근무하다 보니까 시급으로 따지면은 한국보다는 셀 수 있겠지만 여전히 월로 따졌을 때는 페이가 혼자 이제 집하고 살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음, 그 시간으로 봤을 땐 괜찮지만, 결국엔 파트타임이라서 그것만으로 맞아요. 먹고 살기 맞아요. 힘들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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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도 그렇다고 생각돼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왜 한국어 강사가 되셨어요? 어, 우선,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내가 한국어 강사가 됐는가?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물건이 다른 비슷한 제품들에 비해 훨씬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해요. 이렇게 본인이 팔려는 제품에 대해 애착이 있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 물건을 홍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물건에 대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단지 수익을 위해 판매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전자의 경우보다 장사도 더 잘 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마찬가지로 저는 그 한국어만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 그것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큰 보람을 느껴서 한국어 강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글에 대한 이제 사랑, 한글에 대한 애착.
그런 것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어 강사가 되셨다. 네, 네, 맞습니다. 아,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명의 한국어 강사로서 어떤 여정을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어, 우선 저는 대학교를 미국과 스페인 두 군데에서 다녔었고요. 음, 전공은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했었어요. 한국어 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대학생 때 가난하잖아요. 학자금 대출 밀려 있고 번듯한 직장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뭐 저도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던지라 조금이라도 용돈벌이를 해보고자 미국에 있는 한 문화원에 한국어 강사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한마디로 학생인데 파트타임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시작이 이제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 한국어, 단지 언어만 가르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어원, 그리고 한국어의 표현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함께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저의 학생들에게 작은 한국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이 나의 학생들은 나를 통해서 한국을 보고 배우고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그게 한국 방문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되니까 수업 연구가 함께 들어가고 매 시간 이제 준비된 그런 선생님이 되어가다 보니 어느새 미국에서 3년, 스페인에서 4년, 그렇게 총 6년에서 7년가량 한국어를 꾸준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 스웨덴에서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학사를 하시고 스페인에서 또 학사를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년을 마치고 제가 어디지? 트랜스퍼를 했어요. 편입을 했어요. 아, 편입을. 스페인으로 편입을 하고 졸업 후에 이제 인턴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음, 최종 학력은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음, 그럼 한국에서 계속 사시다가 미국으로 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까지 쭉 한국에 있다가 대학교를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 네, 좀 많이 옮겨 다녔어요, 여기저기. 뭐 이 정도 옮긴 건 괜찮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네, 맞아요. 나라 세 개쯤이야. 네. 그럼 혹시 앞으로도 계속 스웨덴에 사실 생각이신가요? 아, 우선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쭉 스웨덴에 거주하고 싶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비자나 이제 모든 것들, 영주하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둬서, 어, 전부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만 옮겨 다녀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도. 아, 너 그럼 이제 혹시, 그만만큼 네. 하면 되지 않냐. 네. 그럼 혹시 스웨덴에 그 한인 사회가 좀 규모가 있나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 어, 질문 정말 좋네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LA 가면 한인타운도 있고 무슨 영어 안 해도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고 바르셀로나로 옮겼더니 한국인이 확 줄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미국에 비하면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웨덴 오니까 진짜 없는 게 이거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바르셀로나는 한인들 많죠? 한글학교 학생도 많고 세종학당에도 학생들 많고. 그래서 그때 제 대답은 아니요, 많이 없는데요? 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딱 첫 출근을 하고 보니까 여기는 진짜 한인들이 훨씬 적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에요. 그럼 한글 학교 자체에 학생도 많이 없겠네요. 네, 한글학교 자체에 학생들도 많이 없어요. 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운영 네, 중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아서. 우리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들 교육시켜야 된다 네. 하고 뽑을 때도 면접하고 이렇게 다 체계가 돼 있긴 한데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아,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겠네요. 학생이 그쵸? 있어야지 또 가르칠 수 네. 있고 근데 하니까. 그래도 있는 학생들 적으니까 네, 모스가 한 명씩 더 신경 쓸 수 있고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스웨덴에 계속 네. 있으시면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시려면 이제 풀타임으로 음, 일하실 곳이 필요한데 네, 맞아요. 스웨덴에서 뭐 대학교 강사, 대학교에 있는 어학원 강사 외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여기 우선 세종학당이 있고요. 제가 네, 있는 지역에. 네, 거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단체 학원 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어, 뭐 베트남어, 프랑스어 이렇게 언어 학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국어 강사로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음, 생각나는 거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어서 현재 한국어 강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아, 가장 큰 고민. 음, 물론 아까 말씀드린 학생이 적다. 이것도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현재 제가 한국어 강사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어 강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어의 글로벌화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러한 직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난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나 한번 가르쳐 볼까? 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셨다가 생각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따라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중도 그만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큰 수입을 바라고 하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시작에 오,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교육의 영역이 아직까지 미개척지대입니다. 음, 네, 스타트업 회사라고 비유를 하고 싶어요. 뭐, 대학교 갓 졸업한 20대들끼리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밤새도록 모여서 막 연구하잖아요. 때로는 적잖하고 고정 수입 없다고 한들 그 열정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맨 땅에 헤딩을 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영역인데 스타트업처럼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마음과 열정으로 이 첫 시작을 함께 해나갈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음,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한국어 강사를 네,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네, 음, 그렇습니다. 많이 생겨나셨으면 좋겠다. 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직업인데요. 그렇죠. 네, 아, 이게 사실, 사실 저희 한국어 강사를 나이가 이미 많이 드신 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네네네. 저희 커뮤니티 자체도 사실, 공감합니다. 네. 네, 사실 40대, 40대, 50대 분이 제일 많으세요. 가장 많으시고. 아, 네네. 제 유튜브도 한국어 교육 음, 관련으로 올리지만, 거기도 보시는 분이 40대, 50대가 가장 많으세요. 음,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한국어 강사들 평균 연령은 뭐 한 40대, 50대 이상이지 않을까. 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아, 그렇다면, 그, 젊은 분들, 예를 들어 대학교 네. 갓 졸업하고 딱 그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일로 나아가야지? 라고 이제 결심하는 분들이 적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20대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 강사가 되면 음, 사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네네네. 맞아요. 풀타임을 못 구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못 하게 되는 맞아요. 상황인 것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사실 참 괜찮은 음, 직장인데. 맞아요. 그럼요. 그래도 저는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한국어 네. 강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 여기 스웨덴 들어올 때, 어,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국어 가르치겠다는 열정 하나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예테보리인데, 스웨덴의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톡홀름이 음, 수도이고, 예테보리가 스웨덴 제 2의 도시예요. 음. 그래서 한국어 강사로서 저의 최종 꿈은, 음, 웃으시면 안 돼요. 예테보리 대학교에 네.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는 겁니다. 아, 너무 멋진데요. 와우.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유튜브. 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스톡홀름 대학교에는 한국어 교육학과가 개설되었더라고요. 네. 수강하는 학생은 한 6명, 7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스웨덴에 오래전에 이민 오셔서 이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창설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꿈을 저는 이 예테보리 다른 도시,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반드시 실현하고 싶습니다. 몇 정말 년이 지나도요. 정말 멋있습니다. 와, 예태부리 대학교의 한국학과 설립. 와, 네, 꼭 할 겁니다. 네. 아, 꼭 하셔야죠. 네, 꼭 네네. 하셔야죠. 네. 꼭 하셔야죠. 그게 저의 계획이자 꿈이자 가장 큰 목표. 또 교수로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을 네.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선 준비도 돼야 하고, 무엇보다 그때까지 버텨야죠.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제가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인 사람이라, 일단 발부터 확 들이밀고, 네. 나가는 거죠. 사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좁아서 세종 학당장님이랑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저랑 뭐 다 이렇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뭐 커피 한 잔 음, 하고 뭐 아이들 보내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 이제 저희끼리 서로 막 김치도 만들고 으쌰으쌰 하고 이제 음, 이런 사이인데 사실 이제 그분들만 이렇게 딱 같이 모여서 우리 대학교에 한번 문의해보자 하면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아, 배기환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톡홀름 측이랑도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기에 한인들이 워낙 작아서요. 음, 조금만 제가 찾아다니고 문 두드리면은 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아, 그렇죠. 네. 스웨덴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뜻을 같이 네. 하는 사람을 네, 많이 모으면 좋죠. 그럼 저희 지금 고민 많으세요. 네, 음. 그럼 지금 한글 학교에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까지 합쳐서 3분 계셔요. 세 와, 분,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이렇게 계세요. 어, 4분. 생각보다 많구나. 음, 선생님 세 분, 교장 선생님까지 네 분. 네, 아, 맞아요. 그렇게 하고 행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지는 않지만 저희 멤버가 총 5명이에요. 다섯 명. 네, 아, 모여서 회의하고 어떻게 할까, 뭐 아, 슬러버스 그러면 짜고, 네. 학생은 몇 명이에요? 다 합쳐서? 한 반에 제일 많은 반이 6명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4명 데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5명,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전교생이 제, 제적이 20명 정도니까 어, 15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명. 작죠. 그래도 어, 스페인은 한 3, 40명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뭐 미국은 정말 많았고요. 어. 제가 만약에 스웨덴에 있고 예테보리 대학교에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싶으면 저는 네. 예테보리 대학교에 석사 박사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후에 생각 중이에요. 네, 그 비자 사태 해결하고 네. 돈을 사, 모으고, 사태. 네. 네. 진짜 사태죠.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진짜. 3년 안에, 3년 안에 네. 학업을
다시 할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거 하고 나면 그 학생이니까 뭔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어떤 역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으시구나.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다 어디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다 주워들은 경험만 음, 쌓이고 있죠. 그러면 이어서 한국어 네. 강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음, 우선 저는 한국어 강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다. 조금 더 지원이 많았더라면, 도움이 많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후회한 적은 없고요. 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한국어와 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을 가르쳤었고, 스페인하고 지금 현재 스웨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 2세대, 그리고 혼혈 친구들도 있어요. 어, 5살, 6살 남짓되는 이제 아이들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 개가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할 때마다 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정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곳에 와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보람차거든요. 음,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 장점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장 큰 장점은 이 아이들이 듣는 것은 잘하는데 집에서 계속 들으니까요. 엄마들이 계속 말하거나 잘하는데 읽고 쓰고 말하기가 다 안 돼요. 음, 그래서 제 말은 이해는 하지만 저에게 이제 답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갑갑하니까 저한테 이제 스웨덴어로 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언어 교환 되는 거죠. 저도 아이들에게 스웨덴어 배우고 저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쓰는 말이 쉽고 나쁜 말이 없기 때문에 금방 배웁니다. 또 음, 도둑 잡기 같은 거 하면서 게임 한국어로 진행을 하죠, 당연히. 네. 규칙도 한국어로 세우고. 아이들이랑 같이 막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은, 음, 저는 한국어 강사가 된 것을 후회할 틈이 없습니다. 어, 좋은 말이네요. 한국어 강사를 된 것을 후회할 틈이 없다. 와, 네, 뛰어놀고.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 아, 열정이 이끄는 대로 가면 절대 네.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열정이 있는 대로 가면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많이 하게 네. 되네요. 그 열정이 이끄는 대로 가면 지치지 않을 수 있다. 네. 생각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럼 한글 학교에서 일하시면서 네. 뭐, 극성 학부모 때문에 힘들었거나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영어 강사로도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뭐, 뭐 강남에 이렇게 막 큰데 이런 데서 일을 해봤었어요. 치맛바람 정말 세잖아요. 그때는 극성 학부모들 때문에 좀 음, 마음고생 했었습니다. 음, 그럼 고등학교까지 하고 대학교를 미국에 갔다가 다시 아, 한국에서 맞아요. 스페인까지 갔다가 그 코로나 시절에 제가 돌아왔어요.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스웨덴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시구나. 항상 알겠습니다. 유럽 가야지. 유럽 가서 한국어 다시 가르쳐야지. 이 생각만 하다가 굉장히 아, 생각보다 한국에 길게 체류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맞아요. 있으면서 영어 강사로 일했었어요. 네. 그럼 왜 유럽 여러 나라 중에 하필 스웨덴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음, 우선은 스웨덴이 자리만 잡으면은 굉장히 영주하기가 좋은 나라라고 판단이 되어서 음, 스웨덴을 선택했고요. 뭐 세금은 30%씩 떼가지만 그래도 이제 복지가 확실하고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충족하면 뭐 너가 세금 4년을 내고 언어 시험을 통과하고 뭐 또 기타 등등 어떤 게 충족되면은 우리는 그린카드를 내준다.
이러한 법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잘 보이는구나. 그리고 음, 영주하기 가장 좋구나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스페인보다도요. 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스웨덴의 병원은 어때요? 그 가면은 한국처럼 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절대 그런가요? 아니에요. 병원은, 병원 비용에 대한 복지는 좋지만, 네. 병원비는 하나도 안 들어요. 비용에 아, 대한, 네네, 복지는 좋지만, 굉장히 느려요. 느려서, 가도 기다려야 되고, 5시간, 6시간.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텐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치고 앉아 있어라. 영화 보고 아, 있어라. 아픈 거 아,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화내면서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늦을 거 알고 가라.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좀 일 처리가 많이 느려요. 그래도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잘 케어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한다면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게 싫으면 이제 사설 병원에 이제 예약을 따로 잡아서 개인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국립병원은 네, 완전 무료인 대신에 이제 대기가 많고 맞아요, 사설병원은 이제 맞아요. 돈을 내고 가서 의사를 바로 네네, 보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아, 근데 그런 급하면 시스템입니다. 네, 결국엔 사설병원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사설 병원도 뭐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네, 인사해 주시고 이제 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한국어 강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직종을 선택하게 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글로벌한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글로벌함 속에서 정말 예쁜 한국을 음,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어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제2의 외국어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서 한번 시작한 길 오랫동안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한국어 강사의 질이 곧 한국어 교육의 질로 이어지고 이게 바로 한국어 교육의 글로벌 성장에 탄탄한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은 연봉을 바라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시작하셨겠죠? 음, 단지 첫 시작이라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이지, 저는 한국어 교육과 강사의 필요성이 앞으로 정말 전망이 있는 이제 그런 직종이라고 확신해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 원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 저도 평일에는 풀타임으로 근무합니다. 네. 아,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 오늘 비싼 시간 스웨덴에서. 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시고. 그러면, 아, 오늘 저희 이 컨텐츠 첫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혜라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아, 네. 언젠가 뭐 온라인으로 뵙든 아니면 스웨덴에서 뵙든 뵙는 날이 오면 네, 좋겠네요. 놀러 오세요. 놀러 가겠습니다. 꼭 오세요. 세종학당과 한글학교 쫙 구경 시켜드리고, 네, 예태보리 대학교 한번 들어가고. 거기 가서 세종학당 구경 가야 되나요? 어제 가면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실 거예요. 이러시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